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1권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소주제 2개만 마무리하면 이제 1권도 끝이 나고요. 그러면 이제 2권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3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 강독 끝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1권 강독이 끝나면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34페이지고요. 오늘 주제는 안내 신호예요. 안내 신호. 이 트랜서핑 강독을 최근에 연결되셔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순서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순서를 정해달라고 한다면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가 있죠. 1, 2, 3권 시리즈. 이 시리즈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단행본 있죠. 노란색 책. 트랜서핑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는데 뭐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단행본을 먼저 보시고 나서 1, 2, 3권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순서는 트랜서핑의 비밀 영상을 먼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시고 나서 다시 1권, 2권, 3권으로 가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2권을 먼저 끝냈고 1권을 이제 마무리하는 중이고 3권으로 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트랜서핑의 비밀을 먼저 보고 오시면 아마 1, 2권이 다 끝나 있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상만 봐도 됩니까? 아니면 책과 함께 봐야 됩니까? 하는데요. 책을 같이 보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지 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책을 구비를 하셔서 함께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책을 가지고 이 영상을 활용할 때는 가급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노트와 필기구를 준비하셔서 메모를 하시면서 밑줄도 긋고 또 떠오르는 걸 또 적어 나가시면서 공부하듯이 집중을 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통찰이 많이 생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랜서핑이라는 이 책은 좀 특이한 책이에요. 어느 한 곳에 분류하기가 어렵죠. 자기계발 서적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함이 느껴지고 뭐 철학서라고 하기에도 부적합해 보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영성 코너에 넣기에도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다양한 영역을 걸치고 있는 책이에요. 또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책은 한글로 써 있는데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 모르겠다 하고 이 책을 그냥 책장에 꽂아두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은 누가 뭐 소개를 강력 추천을 해서 손에 넣은 경우라면 이렇게 억지로 읽으려고 해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서점에 가서 책을 넘겨보다가 끌려서 책을 사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트랜서핑은 끌리는 분들에게 다가가는 책이고요. 또 그러한 시점에 만나야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어느 정도의 의식의 기반이 여건이 조성이 돼야 이러한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통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고는 싶은데 알고 싶다 나도 그런데 이해가 통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책을 또 반복해서 읽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읽고 이해하고 느낀 만큼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의 생활에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십시오. 실험을. 예, 위험하지 않은 실험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부터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하면 되는 만큼 적용을 해나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이 트랜서핑을 이해하셔야 진정한 트랜서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능태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의 주제는 안내 신호입니다. 신호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호가 어떤 신호냐? 무언가를 안내하는 신호다. 무엇을 안내하느냐? 가능태 흐름으로 이끌고 가는 신호인지 아니면 이 가능태 흐름이 아니라 반대의 흐름이 있죠. 일종의 급류, 유도전이나 펜듈럼의 소용돌이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흐름에 휩싸이는 건지,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어떠한 신호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태 흐름을 타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펜듈럼의 소용돌이, 유도전이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표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신호가 있다는 거죠. 이 다가오는 흐름이 어떠한 흐름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흐름이냐 나쁜 흐름이냐, 이런 걸 알려주는 신호가 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도록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드라마 같죠?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개늑시라고 그러죠. 보통 개늑시. 저는 이 드라마를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개와 늑대의 시간에 보면 이제 이 제목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고 해요. 저 멀리에서 뭔가 다가오고 있는데,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저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개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늑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저것이 나를 돕기 위한 개인가 아니면 나를 해치려고 다가오는 늑대인가,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인 제목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안내 신호라는 것은 이 개와 늑대의 시간과 같은 겁니다. 저 멀리에서 어떤 실루엣이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돕기 위한 흐름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내 신호라는 것은 흐름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트랜서핑에 나오는 다른 유사한 개념들은 뭐냐면, 이와 관련된 개념들은요, 새벽별의 속삭임이라고 있어요. 또는 다른 개념으로 뭐 영혼의 소리, 목소리 뭐 이런 게 있어요. 또는 외부 의도, 또는 성공의 물결, 이런 것들이 이제 안내 신호와 관련이 있는 거죠. 새벽별의 속삭임이나 영혼의 소리,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안내 신호가 된다면 이 안내 신호는 무엇을 위한 신호입니까? 외부 의도나 성공의 물결을 알려주는, 인생 트랙이 전환되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신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연관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합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질문을 받다 보면은 어떠한 우연한 이런 일이 생겼고, 뭐 예사롭지 않게 평상시에는 접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이것이 과연 나를 성공의 물결로 데려가기 위한 신호인지, 다시 말해 영혼의 소리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일 뿐인 건지, 별 의미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기본적인 이치를 일단 알려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그 상황에 맞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별로 이것이 영혼의 소리인가 마음의 소리인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너무 구분하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것은 사실 영혼의 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 신경을 너무 쓰고 골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영혼의 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이 영혼의 소리라는 건 다른 말로 이제 일상적인 말로 직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특징이 그냥 아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알미라는 것이 참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특징이. 근데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이 분별이 빨라져요. 아, 이게 사인이구나. 이게 지금 좋은 신호구나. 좋은 징조구나. 이런 걸 빨리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가 그닥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고 머리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올 거예요. 예,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 느낌이라는 것, 감각이라는 것에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설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모든 흐름은 흐르다가 어때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흐름의 변화. 네, 흐르다가 물살이 네, 굽이굽이 꺾여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변화. 또는 물살이 아래로 폭포수처럼 떨어질 수도 있죠. 변화. 모든 흐름에는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의 지점이 있습니다. 변화의 지점. 그리고 변화의 지점을 앞두고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변화의 조짐이. 안내 신호는 뭡니까? 이 변화를 앞두고,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물줄기 흐름의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그 조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가능태 흐름의 변화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일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태도를 유지하고 거울의 법칙에 따라서 트랜서핑을 계속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때요?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가 현실화되면서 여러분들의 거대한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물줄기가 크게 꺾이는 지점, 그래서 완전히 인생 트랙이 새로운 섹터로 들어가게 되는 지점이 생기죠. 이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변화에 근접해 갈 때, 이것을 통과할 때 어떠한 조짐이 있더라. 안내 신호가 있다는 거죠. 또는 반대로 펜듈럼이 계속 나를 괴롭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괴롭히고 나는 그 펜듈럼에 계속 걸려들어. 걸려드는데 이 펜듈럼이 계속 공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유도전이까지 끌고 가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전혀 생각지 않은 인생 트랙으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흐름에도 어떤 게 있다? 조짐이 있다. 조짐이 있다. 안내 신호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신호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또는 신호를 아예 못 봐요. 아예 못 봐요. 두 가지 다 문제가 됩니다. 신호를 무시하거나 보지 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공의 물결이 와도 올라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전이로 빠지진 않았겠지만 성공의 물결도 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짐이 왔을 때, 흔히 뭐 기회라고도 하죠.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기회,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은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도 하잖아요. 심리학에서는 한 번에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사소한 문제들이 반복돼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무시했을 때 큰 재난이 덮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징조라는 말을 쓰거든요. 징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흔히 우리가 뭐 미신 또는 징크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신이나 징크스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러한 징조가 실제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은 이러한 미신이나 징크스 같은 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사실은 이것을 철썩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제가 되고 이것을 아예 먹이를 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중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걱정하고 우려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미신이나 징크스가 실제로 있냐 없냐, 그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믿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에 좌우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태도, 생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징조라는 건 크게 좋은 징조와 나쁜 징조가 있잖아요. 좋은 징조와 나쁜 징조. 나쁜 징조를 우리가 이제 뭐 불길한 예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불길한 예감이 실제로 영혼의 소리, 직감에서 오는 중요한 우리에게 알림을 주는 사인일 수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불길하게 생각하는 먹이를 줌으로써, 그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별것이 아닌 것을 그러한 나쁜 징조로 만들어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 신호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선을 긋는 거죠. 선을 긋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징조라는 거, 소위 말하는 뭐 미신이라는 거, 징크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만들어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안내 신호라는 것은 가능태 흐름을 알려주는 신호, 또는 유도전이에 빠지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 이러한 실제적인 에너지 차원에서의 신호는 이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뭐 천사의 숫자 이런 얘기를 하죠. 11시 11분, 뭐 4시 44분, 뭐 10시 10분,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반복되는 걸 보면 의미 있게 보시잖아요. 이거 역시도 여러분 이 숫자 자체가 뭐 엔젤 넘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턱대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분히 심리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다 배제하고 과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아님을 증명하는 거야. 아니라는 걸 반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부분, 계속 반박을 해보는데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반박이 안 돼, 더 이상. 참이 아니라고 해보려고 했는데 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럼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안내 신호를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소한 엔젤 넘버 같은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소한 사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한 머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걸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이제 침소봉대.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게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우연일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우연일. 뭐 엄밀히 말하면 우연은 없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우연은 진짜 우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개연성이 없단 말이에요. 개연성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억지로 거기에 막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신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최면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그리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는 정신승리라고 그럽니다. 정신승리. 여러분들이 최면 상태에 빠지거나 정신승리를 하면서 사는 것은 트랜서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신승리를 하면서 시크릿이나 트랜서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신경쇠약에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이 트랜서핑은 합리를 초월하죠. 그러나 합리의 기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게 되시면 기본적인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외부의 환경 변화 작은 거 하나하나에 그냥 일희일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좋으면은 그냥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했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은 그거를 또 안 좋은 의미를 부여했다가 결국은 그러한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계속 창조하고 있는 거고 그 배후에는 펜듈럼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안내 신호는 이러한 심리적인 작용이나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 믿음의 신념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사인이 아니다. 그건 사인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낸 여러분들의 사념체가 만들어낸 현실인 거죠. 그거는 구분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뭐 접시가 깨졌는데 아이고 오늘 재수가 없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뭐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면 안 된다. 아 오늘은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징조가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징조를 사실은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념이. 그래서 그런 생각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이제 안내 신호라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안내 신호는 가능태 흐름에서 일어나게 될 그 사건을 미리미리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트랙이 변화하려고 하고 변화를 통과하는 과정,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해요. 그럴 때는 항상 어떠한 신호가 있다. 평상시엔 몰라요. 평상시에 신호가 안 와요. 흐름이 변화가 없을 땐 신호가 없죠. 근데 흐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물소리가 달라지고 물줄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항상 변화를 앞두고 특히 큰 변화를 앞두면 반드시 신호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신호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변화를 앞두고 일어나는 일인지 이것이 그래서 변화와 관련해서 기존에 안 좋은 게 빠져나가려는 지금 좋은 신호인지 빠져나가는 건 좋은 신호잖아요. 또는 새로운 게 들어오는 또 하나의 좋은 신호인지 아니면 변화라기보다는 기존에 안 좋은 관념과 패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제 몸으로 말하면 이게 명현 반응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금
몸에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걸 구분하자는 거죠. 네, 이 통증이 나으려고 일어나는 통증인지 아니면 안 좋아지려고 악화되고 있는 통증인지 구분을 하자는 거죠. 네, 쉽지 않죠? 몸조차도 구분이 쉽지 않죠? 네, 심리적인 것도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차원도 구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이 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내 신호를 알아차려야겠죠? 이러한 신호는 항상 좋은 것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원치 않는 그런 반응도 올 수가 있어요. 그건 마치 체질이 개선되고 변화되려고 할 때 명현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도 같아요. 펜듈럼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펜듈럼의 흐름 안에 있을 때는 펜듈럼이 건드리질 않아요. 항상 벗어날 때 건드리는 거예요. 벗어나고 이동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건드립니다. 또는 유도전이로 빠뜨리려고 할 때도 건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좋아지는 조짐에서 오는 신호인지 더 악화되는 신호인지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여전히 안 좋은 신호인지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걸 식별할 거냐?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딤 젤란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이 성향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MBTI로 말하면은 뭐 저의 얘기를 하면 저는 예전에 ISTJ였다가 INTP로 바뀌었죠. 엄밀히 말하면 바뀐 게 아니라 이게 저의 본래의 유형인데 오랜 세월을 ISTJ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INTP를 가지고 살아봤더니 너무나 자유롭고 만족스러웠던 거죠. ISTJ를 벗어났더니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을 ISTJ로 살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학교 2, 3학년 때까지는 계속 검사를 하면 ISTJ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INTP가 나오기 시작해서 어떤 게 진짜인지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INTP가 저의 본래의 빛깔이었던 거예요. 이제 애니어그램을 해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INTP로 살았어야 될 사람이 ISTJ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ISTJ가 사실은 이제 펜듈럼 친화적이거든요. 안 됐지만 그 펜듈럼의 규칙에 따라 살기 되게 좋은 유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펜듈럼의 규칙에 완전히 쩔어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INTP의 성향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을 찾게 되고 키워주게 됐고 그래서 다시 본래의 성향대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연스럽고 힘이 나고 정말 자기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잖아요. 불편한 게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자기 성향, 빛깔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건데 아무튼 간에 이 JP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SN 이런 차이도 있고요. 근데 INTP는 상대적으로 직감이라는 게 좀 발달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성향별로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잘 알아차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잘 못 알아차리시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성향에 맞게 또 접근을 하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고 또 알아차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지금 이 남자가 내 결혼 상대가 맞다면 오늘 키스를 하게 해주시고요. 키스를 만약에 한다면 무조건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시는 건 좋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엔젤 넘버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 넘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권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 딱 펴가지고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성경 아무데나 피잖아요. 폈더니 뭐가 나와요? 그대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이런 말씀 피면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사에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사고력과 합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 이상으로 나아가는 게 건강한 발달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거나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접하게 되면은 이 지지개반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으시라고 제가 심리학적인 거하고 같이 좀 버무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도박하듯이 사시면 안 돼요. 인생을. 그래서 신호를 잘 의식을 하고 이 관찰자가 돼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알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기만 해도 알아지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죠. 당장에 뭔가 판단을 하고 싶어요. 빨리 알고 싶어요. 그래서 주제 넘은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잘 모르겠으면은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못 기다리니까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빨리 결론을 내라는 거죠. 이게 뭔가. 빨리 설명을 하라는 거죠. 빨리 알려달라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바라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관찰자로. 그냥 바라보고 내버려두기만 해도 결국은 알게 될 날이 와요. 진짜 흐름을 알게 되는 것은요. 진짜 안내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는 방식은 그냥 아는 거거든요. 그게 직감이잖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왜 그런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모르겠어, 지금은. 근데 그냥 왠지 그래. 근데 그 확신이 흔들리는 확신이 아니야.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태도가 좋아요. 잘 모를 때는. 이거 뭐지? 한번 좀 지켜볼까? 이런 태도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빠르게 습관적으로 반응하거나, 여기는 이제 주로 저항하는 걸 말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열어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세요. 지켜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신호는 그 인생 트랙을 이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그 명현 반응 같은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통과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자꾸 이제 그 신호가, 그럴 때 오는 신호가 주위의 환경에서 질리게 만드는 거죠, 뭐를. 내려놓으란 신호예요. 네. 인간관계든 어떤 일이든 뭔가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려놓으란 신호예요. 내려놔야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신호가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정리를 잘 하시고, 마음을 정리를 잘 하시고, 환경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호에 걸리면 여러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어딘가 전환을 할 때, 뭐 국경을 넘을 때 그런 걸 하잖아요. 국경을 넘을 때. 인생 트랙을 이동할 때 가지고 가야 할 게 있고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려놔야 될 게 있을 때는 확실히 내려놔야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쥐고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손에 힘을 빼고 상황을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지를 두고 내버려 두란 얘기죠. 어떻게 흘러가나 보란 얘기예요. 고집하지 말란 얘기죠. 계획은 하지만 고집하지 말아라. 이 태도가 좋은 겁니다. 흐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의 흐름을 좀 흔드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의미 부여하라는 뜻이 아니라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양쪽 다리에 이제 굉장히 이거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붓고 그래서 막 아팠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도 저는 메시지를 읽어낸 거죠. 어떤 인생 트랙이 큰 트랙을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음 섹터로 이동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무엇인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저는 읽어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안정이 되는 걸 느끼고 있고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통과해야 될 걸 통과하게 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돼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태 흐름인 경우에는 항상 그러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 변화에 올라탔을 때 결과는 뭐냐면 훨씬 더 편안해져야 돼요. 가능태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최소한의 힘을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최소한의 저항으로 목표물에 다다라는 거. 그것이 성공의 물결 가능태 흐름의 특징이잖아요. 외부 의도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거는 치우침에서 균형 잡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에 올라탔다는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결과는 뭡니까? 훨씬 더 편안해져야 돼요.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훨씬 더 가벼워져야 돼요. 훨씬 더 밝아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조급해지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급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랐을 때. 그래서 실험을 해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안내 신호를 그럼 어떻게 식별할 거냐? 이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만 알아차려도 성공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신호는 뭐예요? 멈추라는 신호죠. 지금 급류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멈춰. 할 수 있다면 옮기지 못하면 멈춰. 여기서 더 이상 흘러가지 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차리기 쉬운 신호는 스톱 신호예요. 예, 자 이제 그만 여기까지 멈춰. 예, 인간관계에서 뭐 부딪히기 시작해, 야 멈춰. 더 이상 말하지 마. 멈춰. 반응하지 마. 대들지 마. 반응하지 마. 개입하지 마. 건드리지 마. 멈춤의 신호를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질문을 해봐라. 이것이 될 일인가 아닌가? 내가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기타 등등 이제 질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질문을 하고 스스로 체크를 해봐라. yes, no가 나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답을 해보란 얘기인데요. 이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항상 중요성 제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 답이 오염이 되거든요. 예. 우리의 항상 기저에 신념이 있잖아요. 이 신념이 비합리적일 때는 이 선택 과정 자체가 왜곡이 돼버려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게 믿을 수가 없게 되죠. 신뢰도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성 제로 상태에 놓였을 때는 이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 제로 상태에 놓고 질문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게 잘 안 되실 때는요. 몸이라는 게 머리보다 정확하거든요. 머리보다 마음, 감정이 더 솔직하고 정직하죠. 감정은 또 몸으로 나와요. 그래서 몸이 더 정직해요. 몸은 못 속여요. 그래서 우리 몸의 느낌을 살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런 것을 선택을 앞두고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죠. 예, A, B 이걸 선택했을 때 저걸 선택했을 때 시나리오가 펼쳐지잖아요. 그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 자꾸 해보셔야 돼요. 뛰어들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내 몸의 상태를 보시면 돼요. 내 몸이 힘이 솟느냐, 에너지가 안정이 되느냐, 가벼워지느냐, 의욕이 솟느냐, 아니면 그 반대냐, 무거워지느냐,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이 빠지고 이러느냐, 짜증이 올라오고 이러냐, 뭐냐 이거죠. 몸의 신호는 정직합니다. 예, 그리고 감정의 신호도 비교적 정직합니다. 머리에 비해서. 머리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신념이 있다면 머리는 왜곡된 신념을 지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설득하는 일을 합니다. 마음을 설득해요. 그래서 억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하시고 잘 모를 때는 몸의 상태를 민감하게 보시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오링 테스트. 한의학에서 할 뿐만 아니라 정신물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상태를 몸으로 나타나서 이 몸을 체크함으로써 마음의 상태를, 에너지 상태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홉킨스 박사가 이런 거 책도 많이 냈잖아요. 정신물리학적인 테스트하는 방법도 이 정신물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의 에너지 상태와 몸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소개한 책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몸이 사느냐, 몸이 점점 움츠러드느냐, 기운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예. 꽃이 피느냐, 지느냐, 움츠러드느냐 이런 방식으로 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보다는 감정이 더 믿을만하고 감정보다는 몸이 훨씬 더 정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머리라는 것은 보통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가로막고 그것을 재단하기가 쉽거든요. 보통 펜듈럼이 머리를 잘 사용하잖아요. 머리를 쓰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사고의 합리에 지나치게 이것에 편중돼서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체크하려면은 우리는 마음에 대한 문을 열려야 되고요. 감정에 대한, 몸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다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이 답 찾는 게 쉽지 않을 때, 그리고 이런 왜곡된 관념 때문에 정직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을 때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의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런 몸의 반응조차도 왜곡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펜듈럼에 굉장히 많이
저당 잡혀 있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내 의식이 잡혀 있을 뿐 아니라 내 몸도 많이 펜듈럼에 점유당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의 반응조차도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지를 사용해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 되신다면 그때는 심리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오랜 동안 휘둘려 왔다. 오랜 동안 선택권을 잃어버리고 사념체에 의해서 휘둘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내는 작업이 또 먼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읽고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234페이지. 234페이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형태의 신호는 징조다. 징조에는 좋은 징조와 나쁜 징조가 있다. 해가지고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러한 징조라는 게 어떤 거다? 쭉쭉 가다 보면은 235페이지 중간 부분 볼게요. 징조를 믿으면 그 징조는 인생의 사건들을 형성하는데 가담한다. 네, 그래서 징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는 경우, 이 징조를 믿는 경우, 받아들이면 네, 그것은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두 번째, 징조를 믿지 않고 의심하면 징조의 영향력은 약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믿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여전히 그러한 징조가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고요. 이제 세 번째, 징조를 믿지도 않고 거기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러한 나쁜 징조, 불길한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생각, 마음, 태도, 신념에 따른 결과이지 실제로 그것이 어떠한 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형태는 여기서 말하는 안내 신호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일으킨 거기 때문에. 예. 뭐 4라는 숫자가 동양에서는 안 좋은 거지만 또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가 안 좋은 숫자고요. 근데 서양인이 동양에 와서 4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444라는 숫자를 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뉴질랜드의 미신 중에 하나는 실내에 우산을 이렇게 펴서 놓으면은 그 이제 안 좋은 의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뭐 모르면은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집에서 우산 말릴 때 이렇게 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실제 사인과는 관련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5페이지 맨 하단.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해석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해석에 너무 골몰하지 말라고요. 엔젤 넘버에 이런 거에 너무 골몰하지 마십시오. 계속 읽을게요. 그것은 별로 소득 없는 일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신호를 의식하고 지켜보는 자의 깨어있는 수준을 높여서 더욱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켜보는 자의 깨어있는 수준을 높여서 더욱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다. 살펴보라는 거죠. 일단 지켜보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고. 계속 읽을게요. 안내하는 신호는 가능태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구비를 암시하는 신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안내하는 신호는 삶의 흐름에 다소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건을 예고한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인, 여기서 말하는 안내 신호는 큰 흐름의 인생 트랙의 변화를 가져올 때 오는 사인이지 일상적으로 자잘하게 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트랙 안에서. 그래서 밑에 또 관련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안내하는 신호는 오직 다른 인생 트랙으로의 전이가 시작될 경우에만 나타난다. 네, 여기서 말하는 사인이라는 것은 인생 트랙이 전환되는 시점에 나오는 사인이다. 그 얘기예요. 237페이지. 보통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현상은 다른 인생 트랙으로 전이가 완료된 직후에 일어난다. 이것은 인생 트랙들이 서로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를 꼭 집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냥 뭔가가 딱 들어맞지 않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다. 전이가 완료되면 우리는 그것을 직관적으로 느낀다. 그렇죠? 그래서 이 느낌에 속한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찰자로서 흐름을 살펴보고 지켜보고 선택하고 결과를 살펴보고 또 비교해보고 이런 경험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아, 이 느낌이 맞구나. 아, 이 느낌은 내가 오버한 거구나. 아,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걸 점점점 감각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 지식은 반드시 실행, 적용을 통해서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로 설명해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한다. 전이가 계속되면 두 번째 경고가 나타난다. 그 다음은 세 번째 경고가 나타나고 그가 세 번째 경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으면 최종 트랙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유도전이. 네. 급류로 떠밀려가는 흐름도 있죠. 이러한 흐름도 인생 트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큰 변화죠. 조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조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거나 봤는데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보거나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신호를 봤는데 무시해. 사고 나는 거예요. 신호가 아예 안 보고 지나가.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서 이러한 신호가 올 때 조심하라. 근데 운전할 때도 신호등이 항상 있는 건 아니죠. 교차로에서 있고 건널목에서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 트랙이 바뀔 때 신호등이 있는 겁니다. 신호등이 있을 때 잘 보시라. 모르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지켜만 보시라. 그 정도만 해도 성공한다. 근데 우리는 아예 그냥 깜깜이로 그냥 저돌적으로 가버리잖아요. 문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바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했듯이 신호를 명확히 해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누굴 찾아가요? 점집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감각을 키우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쉽지 않은 거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이런 감각을 없던 감각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을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이런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감각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다만 우리의 비대한 두뇌, 머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머리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감각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건 마치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다 다시 타도 이전에 자전거를 탔던 사람들은 금방 감각을 되찾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호를 찾는 방법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죠. 238페이지 윗부분.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예 아니면 아니요의 두 가지 대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신호의 모든 해석은 대답이 긍정 또는 부정, 둘 중 하나인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 이상의 정확성을 기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큰 분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떨어지는 거냐, 변화하는 거냐.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물길이 어디서 어느 속도로 흐르고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239페이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신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이다.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말들이 그런 신호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감각이 예민해질수록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사로운 단서들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도 하죠. 실언이라고 그러죠. 실언 또는 농담. 그 실언이나 농담조차도 매우 의미가 있다. 사실은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나 아니면 말실수 같은 거 있죠. 이제 상담하다 보면 또는 이제 상담자의 관점으로 일상에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다 보면 그러한 것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걸 많이 찾아내기는 해요. 근데 뭐 굳이 그거 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해석을 해줄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게 보입니다. 240페이지. 이거 밑줄 그어보세요. 첫 번째 단락. 마음이 잠들면 영혼이 입을 연다. 네, 이거 이치예요, 이치. 마음이 잠들면 영혼이 입을 연다. 머리를 잠그면 직감이 열린다 이런 거예요. 머리를 잠그라고 해서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과도하게 머리에 편중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슴을 열으란 얘기예요. 가슴을. 4번 차크라죠. 여러분 그걸 열려야 돼요. 그게. 감동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241페이지. 볼틱체. 영혼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려면 다음에 간단하고 믿을 만한 공식을 기억해 두라.
만일 그렇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뜻한다. 영혼이 그렇다고 말할 때는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감각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감각을 키우는 방법은 급류로 갈 때, 유도전이로 향할 때 멈추라는 신호. 이 신호가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초보 단계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신호는 그만, 여기서 그만. 더 이상 반응하지 말어. 더 이상 개입하지 말어. 더 이상 손대지 말어. 더 이상 쫓아가지 말어. 멈추라고. 이제 이 신호란 거예요, 대부분은. 그것만 알아차려도 여러분 큰 위험에 빠지진 않고 급류로 가진 않아요. 여러분. 성공의 물결을 올라타진 못할지언정 급류에 휩싸이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멈추질 않아요, 그냥. 우리의 왜곡된 감정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따라서 그냥 질러버리잖아요. 왜곡된 감정, 신념에서 오는 감정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감정 말고. 그것에 그냥 확 빠져버리고 불을 태워버리고 기름을 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끝날 수 있는 일을, 내버려두면 끝날 수 있는 일을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화를 키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고 폐허에 여러분들이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지인 관계에서나 모임에서나 회사에서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제 하나 주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하면 여러분 이 책이 다 끝나요. 이 책 끝나면 이제 또 잠깐 뭐 특별한 주제 몇 개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책거리 같은 거 뭐 라이브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변화를 또 주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 트랜서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죽음 이후의 삶 뭐 이런 거 영원 신이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도사님들은 여기 오시면 얻을 게 없어요. 도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얻을 게 없다고요. 제 채널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분별을 하시고 현실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트랜서핑에 많이 있고 저는 그걸 지향을 합니다. 그런데 또 현실 생활 그러니까 무조건 돈, 풍요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 역시도 여기서 얻을 게 없어요. 여기는 뭐 0.0001%의 부자들이 알려주는 비밀을 게시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집착하시는 한 여러분들 트랜서핑 역시도 반쪽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는 곳이 아니니까 잘 구분을 하셔서 도움 되시는 분들은 계속 남아주시고요. 꾸준히 학습해 주시고요. 도움이 안 되시면 더 도움 되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자기 필요에 맞게 필요한 분들끼리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고 필요한 분들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뭐 무조건 다 믿어라, 따라라, 쫓아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즐겁게 꾸준히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따라오시고 도움 받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오픈챗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정성껏 질문하는 만큼 정성껏 답변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만나도록 하죠.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몸과 혼과 영 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마음 다 받고 있고요. 좋은 에너지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